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를 움직이는 백악관의 실세들 네 번째 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입니다. 상무장관, 우리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터뜨려서 세계가 멘붕 상태지 않습니까? 새 한 치 앞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엄청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터뜨린 이유를 딱 두 가지만 압축해서 꼽아보라 하면, 단연 첫 번째는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하자, 그러니까 적자를 줄여서 무역 균형을 만들든지 아니면 흑자로 만들자, 이게 첫 번째 트럼프 관세 폭탄의 고울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마하가라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마하가 프로젝트의 바로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조업 육성, 또 무역 수지 개선,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실은 상무부입니다. 우리 지금 무역 협상의 전면에 베센트라는 미국 재무장관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휘젓고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산업 경쟁력 회복이라든지 또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는 모두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미국 상무장관이 총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앞으로 향후 행보, 그리고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앞으로 세계 판도 변화, 이런 것에 상당한 영향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과의 관계는, 이 친분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를 출세시키기 위한 방송이 있죠. 미국의 공중파에서 트럼프가 나와서 견습생이라는 이름, 영어로는 어프렌티스인데요. 여러 사람을 갖다가 입사 면접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정신이 바로 박혀 있는 사람은 실제로 고용을 하는데, 본인이 원하면 머스크가 자기가 꾸려가던 트럼프 코퍼레이션 거기 집어넣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TV, 영화에서 하나의 가상적인 쇼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마음에 들면 실제로 취업도 되는, 그래서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 트럼프의 거침없는 발언,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You are fired. 그래서 한때, 지금도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외치던 그 You are fired, 그 말이 미국을 상징하는 단어, 친구들 간에도 또는 연애를 하는 남녀, 연인들 사이에도 농담 삼아 You are fired 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별명이 미스터 You are fired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한평생 한 말 중에 가장 많이 한 게 You are fired였을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하워드 러트닉 얘기를 하다가 You are fired라는 그 드라마, 그러니까 TV의 리얼리티 쇼죠, 이것을 가져오느냐? 바로 거기에 심사위원장을 하워드 러트닉이 했어요. 오랜 기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은 굉장히 관계가 오래됐다. 자, 관계가 오래돼도요, 관계를 지속적으로 안 하면 서먹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프렌티스라는 그 트럼프가 하던 You are fired, 그 견습생 프로젝트에서 심사위원장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하워드는 상당히 끈끈하게 관계를 많이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처음 취임해서 트럼프 행정부 내각을 처음 조각을 할 때 이 하워드 러트닉은 재무장관
물망에 올랐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도 월스트리트, 뉴욕 증시의 금융인 출신이거든요. 재무장관 하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베센트에 비해서는 뉴욕 증시의 지명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는 베센트가 아무래도 더 큰 투자은행에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친화적이다 해서 뉴욕 증시는 베센트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반기를 든 사람이 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대통령급에 착 달라붙어서 퍼스트 버디, 최측근이라는 명성을 듣고 있을 때, 그때 머스크가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재무장관 후보에 베센트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베센트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역대 정부에 비춰볼 때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 어느 정부에서나 뽑을 수 있는 그냥 one of them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는 뭔가 지금 혁신적이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는 하워드 러트닉이 100번 낫다. 베센트를 발탁하지 말라고 고를 올렸습니다. 이게요, 베센트 입장에서 엄청나게 서운한 얘기죠. 베센트도 나름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베센트는 베센트 편에서 김대호의 영상, 그러니까 트럼프의 사람들 베센트의 편에서 영상을 찍어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개 비교해 보시면 베센트와 이 하워드 러트닉 아주 비교가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어쨌든 바로 이 머스크가 하워드 러트닉을 재무장관으로 시켜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베센트하고, 현직 재무장관인 베센트하고 머스크는 원수지간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아웅다웅 싸우고요. 심지어 국세청장 인사를 놓고, 머스크가 임명한 사람이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센트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걔 안 됩니다 해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머스크가 지명한 사람이 국세청장에서 낙마했습니다. 이 대목은 워싱턴 정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머스크가 권력 투쟁에서 지고 있다, 또 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한 중대한 단서가 되기도 했죠. 어쨌든 트럼프가 하워드 러트닉을 밀었다. 자, 그것은 그러니까 트럼프 내각의 재무장관 후보로 바로 이 머스크가, 테슬라의 머스크가 하워드 러트닉을 밀었다는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그 뉴욕 증시에서는 크게 회자되는 그 둘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 바로 이 대목이 현재 앞으로의 하워드 러트닉 시대를 이해하는 데서 한 그 클루,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건데요. 한마디로 머스크와 하워드 러트닉은 어떻게 만났느냐? 가상화폐, 비트코인 하다가 만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정책이 1기에서는 비트코인은 사기다, 저거 박멸해야 된다 이랬는데, 2기 백악관에 들어와서는 비트코인은 미국의 중심이다, 육성하자 이랬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꾸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겁니다. 하워드 러트닉은 이분이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던 미국의 투자은행, 이 투자은행 이름이 켄트 피츠제럴드입니다. 켄트 피츠제럴드. 이름 그대로 켄트 피츠제럴드, 이런 사람들이 만든 투자은행이에요. 하워드 러트닉은 회사를 창업할 만큼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굉장히 어렵게 보냈습니다. 자, 이분은, 하워드 러트닉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런 대로 살았는데, 대학 갈 무렵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학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대학이 하트포트 대학이란데요. 하트포트 대학.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하버포트 대학. 자, 이 하트포트 대학, 이 대학은 종합대학이라기보다는요,
인문학을 중점으로 가르치는 리버럴 아트 대학. 미국의 대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 이런 것은 연구 중심 대학이 돼서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연구 업적을 위주로 평가받는 학교, 이런 것을 흔히 우리 연구 중심 대학이고, 큰 대학들은 다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연구 중심 대학이 학생도 잘 가르치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학생 잘 가르치는 것만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학생 잘 가르치는 것만 전업으로 하는 학교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리버럴 아트 대학이라고 그러는데요. 학생 교육 중심 대학이고, 학생들을 뭐를 특히 인문 교양을 가르치는데, 이를테면 그 힐러리 클린턴 같은 학교, 힐러리 클린턴이 졸업한 학교, 웨슬리안 여자대학, 이런 데가 종합대학이 아니고 우수한 학생들을 우수하게 가르치겠다는 그런 학교.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이 좋으냐, 리버럴 아트가 좋으냐, 이것은 딱 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벨상은 대부분 연구 중심 대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학 랭킹에서는, 그러니까 각 기관이 발표하는 대학 랭킹에서는 연구 중심 대학이 높지만은 리버럴 아트도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버퍼드 칼리지인데요. 이 학교의 로고가 다람쥐고, 다람쥐처럼 민첩하게 가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 학교 하면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학교 출신으로. 그 유명한 이 해치펀드, 그러니까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검은머리 미국인 김병주, MBK 창업주 겸 오너, 지금 이 유통업체 경영에 뛰어들었다가 이게 잘못돼서 엄청나게 지금 어렵죠. 뭐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바로 그 MBK 사모펀드의 김병주 회장이 바로 여기 출신이에요. 지금 김병주 회장은 고려 아연 인수를 둘러싸고도 상당히 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실제로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김병주 MBK 회장이 취임식 갔거든요. 바로 하워드 러트닉의 초청으로 갔다라는 것이 뉴욕 관계자들의 전언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하워드 러트닉은 하드포드 대학에 이제 전액 장학금 조건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도 보통은 이런 리버럴 아트 학생 교육 중심 대학을 나오면 대학원은 연구 중심 대학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힐러리 클린턴, 웨슬리안 교육 중심 여자 대학을 나와가지고 예일 대학을 진학을 했죠. 거기서 남편인 클린턴을 만나게 되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빨리 또 자기가 그 자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뉴욕 정권 시장에 있는 켄트 피츠 제럴드라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이 투자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럴드 투자은행이라는 M&A를 주로 하면서, M&A를 지원하면서 서비스 차지를 하고 사는 회사인데요. 왜 자꾸 제가 이 회사 이름이 제럴드라고 자꾸 말씀드리냐. 보통은 통상적으로 회사를 창업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회사에다가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분은 월급쟁이 제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밑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지금은, 그러니까 상무장관 오기 직전에는 바로 켄트 피츠 제럴드의 CEO 최대 주주까지 올라갔습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간 회사인데, 지금 이 피츠 제럴드라는 회사의 주식의 70%를 바로 하워드 러트닉이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무에서 출발해서, 그것도 자기 사업이 아닌 남의 밑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계속 높은 영업 성과를 내면서 승진해서 급기야 회장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자, 이분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만 당신은 오똑이야. 죽었다가 또 살아나잖아. 저승사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상무장관 임명장을 줄 때 미국 경제를 당신의 오똑이 정신으로 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갑자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오똑이가 됐느냐? 이것은 911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2001년에 2001년에 그 이슬람 일부 과격분자들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가격한 적이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지금 상무장관이 대표로 있던 켄트 피츠 제럴드라는 회사가 그 회사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펜트하우스에 있었어요. 펜트하우스 제일 윗대기 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납치한 비행기가 그 상부를 들이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층, 90층, 100층 부근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죽었어요. 하워드의 회사, 이 켄트 피츠 제럴드가 바로 여기 있었다고요. 직원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인 제럴드의 회장인 하워드 러트닉은 하나도 피해 않고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 대목을 트럼프 대통령은 오뚜기라고 그러는 거죠. 저승사자도 데려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 경제 어려운데 당신이 산업부 장관 맡아서, 상무장관 맡아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살아난 것처럼 미국 경제 한번 살려달라.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백악관의 취임식 사령장 주면서 했어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도 하워드 러트닉의 그 911 사건에서의 생존 스토리가 주목을 받아서 또 한 번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트럼프의 최측근 하워드 러트닉은 911으로 건물이 폭파당하는 속에서도 살아남았을까? 이게요, 와이프 덕분입니다. 와이프도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자기 자녀를 그 부인이 유아원에 데려다 줬다고 그래요. 타가소에. 근데 그날 바쁘다고 당신이 좀 데려다 줘 했는데 모처럼 러트닉이 이제 아내 말을 듣고 아기를 데려다 준 뉴욕 교통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잘못 들었으면 뺑뺑뺑 돌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날 911이 터지는 날 뉴욕에서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그 순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비행기 폭파, 이슬람 과격 세력이 점거해가지고 폭파해버렸고 자기는 애 데리고 다니는 도중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 말 잘 들은 덕분에 살아난 거죠. 자, 우리 속담에도 와이프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랬는데, 자, 이것은 떡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와이프 말을 잘 들으면 근무하다가도 생명을 살린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 배우자 말을 좀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이번 기회에 참고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 임명장을 줄 때 그때 타가수에 데리고 다니려고 했던 그 강보에 쌓였던 아기도 지금은 컸잖아요. 지금 20살 넘었지 않습니까? 걔를 백악관에 데리고 오면서 얘가 보배다, 얘 잘 키워라, 이런 얘기도 했어. 그것 또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바로 그 직원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다시 재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켄트 피츠 제럴드는요, 911 이전에 약 20배 이상으로 회사가 더 커졌어요. 대단한 영업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특히 일찌감치 가상화폐에 투자했어요. 테드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명한 테드. 거기에 이 제럴드가 대주주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머스크하고 친해졌고 바로 트럼프를 만나서 가상화폐를 다시 봐야 됩니다. 사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설득시켜서 오늘날 트럼프가 가상화폐 사기론에서
가상화폐 국가론으로, 국부론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한 1등 공신이 바로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전략자산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있죠? 이른바 리플, 또 이더리움, 솔라나, 비트코인, 카르다노 등 5개를 국가 비수습 자산으로 해야 된다는, 전략 비축 자산을 해야 되는 그 아이디어도 하워드 러트닉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워드 러트닉의 행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관세 협상을 하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관세율 같은 것은 재무부 차원에서 일이지만, 실제로 통관 규정이라든지 또 기술 표준이라든지 이런 아주 디테일한 문제, 이것은 대부분 상무부 소관입니다. 서양 속담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디테일을 잘 못하면 아무리 대의명분이 잘 돼도 결국 망한다라는 그런 영국 속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미 통상협상에서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하려면 러트닉 상무장관의 그 철학, 이것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비트코인, 리플 등 가상 암호화폐 하시는 분 있죠? 이분은 좀 하워드 러트닉의 동선을 쫓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를 움직이는 백악관의 실세들, 그 4번째 편으로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에 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